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패밀리 여러분, 데일리커입니다. 자, 오늘도 좀 화려한 게이밍 PC 한 대 세팅을 해보려고 하고요. 사실 이 영상에서 나오는 시스템들, 구성품들 같은 경우에 쉽게 구입할 수 없는 좀 고가의 부품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영상에 또 새로운 제품들 나오면 이런 제품도 있구나 눈으로 즐겨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조립 세팅을 해가면서 대리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라이젠으로 조립을 하고요. 오늘 처음 보는 부품들이 몇 개 있습니다. 요런 제품도 있네 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조립 작업은 조립 대행입니다. 고객분이 하나하나 부품들 준비해서 내방을 해주셨고요. CPU는 라이젠 9800X3D입니다. 근데 단가가 너무 비싸요. 처음에 시작했던 단가보다 좀 많이 올랐습니다.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좀 부담스러워서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SSD 저장 장치는 삼성 모델이네요. 삼성 990 프로 2TB, 4TB 두 개 준비가 되어 있고, 거기에 메인보드는 에이서스 로그스트릭스 X870-A 게이밍 와이파이. 화이트 느낌이 좀 나네요. 아무래도 이번 시스템도 화이트 RGB, 화이트 컨셉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그래픽카드도 화이트 모델이죠, 이거. 기가바이트 RTX 4080 슈퍼. 메모리는 커세어 제품으로 준비하셨는데, 한 세트는 정상적인 메모리고요. 나머지 한 세트는 실제 메모리가 아닙니다. 덤이라 그러죠. 가짜. 그 대신에 이제 RGB 연동, 이렇게 LED 불빛 들어오고, 쿼드 4개 꽉 채워서 RGB 퍼포먼스가 좀 화려한 ARGB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컨셉인 것 같아요. 메모리 클럭은 6000MHz고요. 얘는 32기가 2개네요. 그리고 케이스는 리안이고요. 511 비전. 비전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있죠. 후면부를 120mm 펜 2개 장착할 수 있다는 그런 컨셉의 케이스예요. 그리고 시스템 펜들은 다 여기 또 한 박스에 이렇게 준비하셨고, 파워하고 펜을 11개 준비하셨네요. TL120 LCD 모델은 없네요. 보니까 그냥 TL 모델이고, TL120 리버스 3팩, 그리고 측면 샌드위치 작업하신다고 이렇게 6개 라디에이터 샌드위치 작업을 하신다고 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후면 2개죠. 그리고 하단 140mm 리버스 팩으로 3팩? 3개겠죠. 3개. 3팩은 아니고 3개. 한 박스에 꽉 찹니다. 이게 금액으로만 따져도 파워도 엄청 비싼 거 하셨네. 파워 서플라이는 리안리 엣지 1300W 파워고요. 예전 영상에서 제가 보여드렸죠. 이 파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측면에 USB 2.0 허브 기본 제공을 하고, 모듈러 케이블들 측면에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그런 독특한 파워 서플라이입니다. 저번에 장착해 보니까 USB 2.0 허브가 필요할 때 이 단자 사용하면 괜찮더라고요. 고객분이 이렇게 리스트를 적어서 같이 보내주셨어요. 조립 대행을 할 때 내가 원하는 스타일, 내가 별도로 요청하는 사항이 있다 이러면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서 보내주시면, 가져와 주시면 작업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이제 메모리 같은 경우에 라이젠 여기 보시면 6000MHz X4 된다고 했는데 안 되면 연락 달라 하셨는데, 메모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다양하고 많은 라이젠 시스템들을 조립을 해봤지만 특히 요즘 나오는 제품들 X4, XMP라고도 예전에 많이 얘기했죠. 메모리 오버를 하게 되면 가끔 제품에 따라서 전원을 켰을 때 또는 리부팅을 했을 때 이지디버그, 디램블에 불이 들어오고 부팅, 화면이 안 뜨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한참 기다리면 뜰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강제로 전원을 껐다가 켜면은 다시 정상적으로 부팅이 됩니다. 이거는 사실 제가 봤을 때 요즘 라이젠의 고질적인 증상이에요. 15만원 메인보드나 100만원짜리 마스터 아니면은 익스트림 보드나 똑같습니다. 튜닝 메모리 사용을 안 하고 기본 시금치 메모리 사용을 하면 그럴 일이 거의 없거든요. 이거는 참고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것 때문에 여러 매장들을 연락을 해봤는데, 일부 매장에서는 아예 X4 끄고 출고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X4 자동 오버를 하거나 그러면 정상적인 부팅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한다. 이건 라이젠 사용하시는 분들은 꼭 아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D램에 불 들어오고 부팅이 안 된다, 왜 그러냐 이렇게 문의하신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이런 걸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조립 대행을 하면서도
정말 고루고루 많이 봤습니다. 아, 맞다. 오늘 처음 보는 제품이 이거예요. 수냉 쿨러 트라이엑스라고 해서 파노라마 360A RGB라고 되어 있는 수냉이고요. 수냉 쿨러 헤더 기역자로 꺾여 있습니다. 그래서 커브드라고 되어 있죠. 이게 꺾여 있어요. 실제 조립을 하고 나서 딱 세팅된 모습을 보시면 괜찮네 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저는 유니팬 11개 장착을 해서 완성된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것 같고요. 하나하나 세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완성된 모습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객분이 요청하신 작업 마무리했고요. 워터블럭 헤더 이쁘네요. 커브드로 되어 있어서 이것도 색다른데요. 일단 보호 필름을 좀 제거를 하고 전체적인 모습을 한번 쭉 보여드리면 측면 샌드위치 하단 140mm 펜 3개, 후면 120mm 펜 2, 그리고 마지막으로 워터블럭 헤더 커브드. 이야, 이쁘죠? 실제 메모리에 지금 LED 불빛이 비춰지니까 불빛을 이렇게 막아보면 보이시죠? 헤더가 그냥 색다른 느낌 납니다. 꼭 삼성동 코엑스 그 앞에 있는 전광판 보는 것 같아요. 특이하다. 그죠? 전체적으로 어떻게 잘 세팅이 된 것 같죠? 커세어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2개 한 세트고요. 나머지 2개는 더미로 되어 있습니다. 더미 메모리도 가격 좀 할 것 같아요. 풀뱅크를 채웠기 때문에 RGB 감성이 확 느껴집니다. 측면 샌드위치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120mm 3개 뒤에도 달려 있어요. 유니팬은 유니팬 컨트롤러 TL 전용 컨트롤러에 연결을 했고요. 특히 파워 서플라이에 USB 2.0 허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실제 용이합니다. 괜찮아요. 파워에 달려 있기 때문에 전원 공급이 되는 허브로 보이고요. 무전원 허브보다는 전원 공급을 하는 허브가 훨씬 더 낫죠. 그래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리안리 제품으로 구성을 하고 USB 포트를 좀 많이 꽂아 쓴다, 장비들을 많이 연결해야 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USB 허브가 달려있는 파워 서플라이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단가가 이게 가격이 좀 꽤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 고객분 요청으로 12VH PWR 전용 단자 연결 안 했고요. 8핀 커넥터 8+8 to 12VH PWR 케이블을 이용했습니다. 이걸로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파노라마 360 수냉 쿨러 같은 경우에 펌프가 아세텍 8세대 펌프거든요. 아세텍 8세대 펌프가 모터 소음이 좀 있습니다. 실제 제품을 사용해 보시면 조금 모터 소음이 발생을 한다. 이건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제품뿐만이 아니라 8세대 아세텍 사용되는 수냉은 대부분 다 소음이 좀 있어요. 그리고 고객분 요청으로 어플 다 설치해 놨고요. 수냉 어플, 그다음에 아모리 크레이트, 그 다음에 IQ 다 설치해 놨고 RGB 테스트도 다 진행을 했습니다. 화이트로 해서 내보낼까? 화이트가 제일 이쁘죠. 자, 유니팬 전부 화이트로 바뀌었죠. 그리고 저는 커세어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시네벤치 3D 마크 파스 돌려봤는데 지금 날씨가 좀 추워서 그런지 온도 착하네요. 물론 커브드 옵티마이즈 설정을 해놓은 상태고 시네벤치 돌렸을 때 CPU 최대 온도가 몇 도가 나왔냐면 최대 온도 60.4도 나왔고요. 현재 실내 온도 18도 정도 되고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 RTX 4080 슈퍼 최대 온도는 59.3도 정도 나왔네요. 물론 여기서 약간의 변수가 있긴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온도 착하다, 좋다. 아마 날씨 탓도 플러스 되어 있을 거예요. 엊그제 날씨보다 좀 많이 좀 추워졌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기들이 차가우니까 조금 더 낮게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메모리 같은 경우에 X4 활성화를 시켜봤는데 자동으로 6200으로 잡히더라고요. 에이서스 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DOC로 들어가면 6000, 6200 두 가지가 있길래 다시 6000으로 해놓고 이 제품도 마찬가지예요. 가끔씩 D램에 불이 들어오고 부팅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 참고로 좀 알고 계시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조립된 작업 마무리됐고요. 특히 이제 케이스 자체가 리안리 511 비전이기 때문에 상단 강화 유리로
막혀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고객분 요청으로 순행을 샌드위치로 설치를 했고요. 그림으로 이렇게 또 그려주셨어요. 측면을 샌드위치로 흡기 설치를 했고, 뒤에 있는 펜은 정방향 펜이고 이제 앞에 있는 애들은 리버스 펜이에요. 그래서 흡기로 해달라고 하셨고, 그림에도 이렇게 있죠. 고객분이 준비해 주신 건데, 흡기 뒤에 배기. 이 흡기 배기는 뭐 사용자들마다 조금씩 달라집니다. 고정되는 건 있죠. 하단은 흡기, 후면은 배기. 근데 이제 측면 같은 경우에 흡기로 하시는 분도 있고 배기로 하시는 분도 있고, 뭐 고객분들 성향에 따라서 원하는 구상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건 라디에이터 뜨거운 바람이 들어오니까 배기로 해야 됩니다, 막 이렇게 얘기는 못 합니다. 본인의 생각이 뚜렷하게 이렇게 있기 때문에 고객분이 요청하신 대로 그대로 작업을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라이젠 9800 3D 그리고 처음 보여드리는 트라이엑스 파노라마 360, 특히 LCD 액정 자체가 커브드로 90도 꺾여 있다.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색다르다. 애니메이션, 이미지를 넣었을 때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더 고급스럽죠. 마지막으로 커세어, 도미네이터, 튜닝 메모리, 전체적인 느낌으로 봤을 때는 단가들이 사실 꽤 하죠. 유니펜도 마찬가지고, 이 순행도 가격 좀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좀 가격대가 좀 나가는, 그래픽카드 지지대도 설치했습니다. 이게 은근히 튼튼해요. 자, 그럼 오늘 조립 대행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